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1분 동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원자 모형의 발달 과정이었죠. 맞죠? 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는 양전하도 한 개, 그리고 전자도 한 개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그 궤도가 여러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그리고 세 번째 궤도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 궤도도 있을 거고요. 막 많아요. 그 중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어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만약 두 번째 궤도에 있으면 얘는 없는 거지. 왜?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요거 잘 생각하세요. 특별한 궤도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궤도는 여러 개가 있다. 요거.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바로 배웠던 전기력. 여기 있는 원자와 전자를 속박하게 만들어주는, 즉 묶어주는 힘. 이게 바로 전기력이었죠. 맞죠? 전기력 누가 발견했다고 했죠? 쿨롱입니다. 그래서 이걸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보여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힘력자니까 F, 포스. 전기력은 맨 처음 뭐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쿨롱 상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로 놨죠? R로 놨죠. 근데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죠. 제곱 빼고면 안 됩니다. 그 위쪽은 첫 번째 전하 곱하기 두 번째 전하. 이 Q가 이렇게 필기체로 쓰는데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니면 진짜 조금 너무 어렵다 이러면 대문자 Q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계산할까? 쿨롱 상수 그대로 거리 얼마만큼? 2네? 2의 제곱. 첫 번째 전하량 1 곱하기 두 번째 전하량 2네? 그럼 어떻게 되죠? 약분 2분의 K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쿨롱 상수를 넣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쿨롱 상수를 선생님 옆에 적어놨습니다. 이건 뒤에 단위예요. 단위. 이렇게 단위가 복잡하니까 가로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너무 어렵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요런 숫자구나. 아주 큰 숫자구나. 9 곱하기 10의 9승. 동그라미 몇 개 있다는 거죠? 9개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대로 적어볼게. 왜? K에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2 9 곱하기 10의 9승.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약분하면 되겠네. 앞에가 4.5 곱하기 10의 9승.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 됐죠? 이게 답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에는 간단하게 한 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인 보어 수소 원자 모형을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보어의 수소 모형에서 특별한 궤도가 몇 개라고 했죠? 여러 개라고 했죠. 여러 개인데 이론적으로는 무한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쭉쭉쭉 가다가 진짜 무한대의 궤도까지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보통 전자가 잘 가지는 않고 요 주변에서 놉니다. 자, 특별한 궤는 여러 개 있다. 이게 첫 번째 사실. 그리고 여기에 n 이렇게 있는데 n은 뭐냐면 넘버예요. 넘버 할 때 우리 첫 글자가 소문자 n이죠. 맞죠? 여기서 특별히 이거는 퀀텀 넘버라고 해서 양자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호가 야, 이 너 첫 번째는 n 이꼴 1이라고 해. 두 번째는 n 이꼴 2라고 해. 세 번째는 n 이꼴 3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다섯 번째 궤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붙인 게 바로 뭐다? 양자수다. 양자수. 근데 잘 보면 n 이꼴 1 있고 n 이꼴 2 사이에 잘 보세요. 쭉 띄어져 있죠. 여기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잖아. 빨간색 있고 쭉 띄어져서 주황색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맞지? 근데 얘는 얘 있고 띄어져 있어요. 맞죠? 연속적이 아니다. 뭐다? 불연속적이다. 뭐가 불연속적이냐? n 이꼴 첫 번째 궤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준위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값. 그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궤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할 거냐? 에너지의 첫 글자죠. E1. 얘가 바로 뭐다?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 그럼 두 번째도 에너지 값이 있겠죠? n 이꼴 2인 두 번째 궤도에 에너지 값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값도 있겠지. 물론 네 번째 값도 있겠지. 쭉쭉쭉 한 무한대까지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것들만 좀 알아볼게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않더라도 요 정도 값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값은 얼마냐? 첫 번째 궤도의 값은 특이합니다. 잘 보세요. 13.6 일렉트론 볼트. 얘는 전자볼트예요. 그냥 1에 다닌 데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좀 어렵네? 설명해 줄게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혹은 전자 볼트라고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값은 얼마 정도 되느냐?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붙어요. 잘 보세요. 두 번째는 3.4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 써볼게요. 첫 번째 궤도 마이너스 13.6 얘가 클까? 아니면 마이너스 3.4가 클까? 일반적이라면 숫자가 크면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때? 반대죠. 맞죠? 그죠? 어디가 커요? 아니지. 이게 아니지. 반대잖아. 얘가 크잖아. 헷갈렸지? 선생님도 헷갈릴 뻔했다. 얘가 훨씬 큰 값이죠. 맞죠? 그쵸? 그러면 세 번째 값을 한번 볼까? 세 번째 값은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또 어떻게 커요? 1.51이 더 크죠. 맞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크다? 에너지 준위가 크다.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계속 하면 양자수 퀀텀 넘버가 크니까 에너지 준위도 큽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예요. 그래서 무한번째는 에너지가 0이 됩니다. 0.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도 되고요. 앞쪽에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그리고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왜 붙냐면 이 마이너스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전자가 여기에 구속되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놨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나중에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예요.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죠. 그래도 그냥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일렉트론 볼트를 썼죠.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은 전자, 볼트, 전자 볼트는 1의 단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잖아. 원자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라고 했죠. 맞죠? 미시세계니까 당연히 이 일도 너무 작은 거야. 아니, 너무 작으려면 막,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우리 1에 다니는 줄을 많이 쓰잖아.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1의 단위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원자 전자 나오면 1의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를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에너지 값, 네 번째 에너지 값이 바깥쪽 궤도로 가면 갈수록 크다.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조금 이따 배울 스펙트럼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스펙트럼은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엄청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우리 프리즘 있죠. 프리즘 이렇게 생긴 거, 삼각형처럼 생긴 거, 여기 빛을 비추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나오던 거 있잖아. 맞지? 이렇게 이 빛의 띠를 뭐라고 하느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빛의 띠다, 빛의 분산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이걸 조금 고급지게 샤방샤방하게 스펙트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냥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든데, 그냥 빛의 분산, 이 빛의 색의 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호 수소 모형 잠깐 조금만 더 보고 여기가 보면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 맞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에너지 준위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보면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깥쪽 궤도로 갈 수도 있고 이것처럼 안쪽 궤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궤도에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양자수를 붙여볼게요. 얘가 첫 번째 궤도, 얘가 두 번째 궤도, 얘가 세 번째 궤도. 지금 여기서는 세 번째 궤도까지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자가 첫 번째 궤도를 돌고 있다가 바깥쪽에서 빛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 흡수했죠. 맞죠? 에너지를 받았어. 그러면 더 높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궤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점프합니다. 그럼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점프를 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두 번째 궤도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가 높은 바깥쪽 궤도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점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이라고 해요. 이 점프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이랑은 다릅니다. 이동은 뭐냐면 여기서 쫄쫄쫄쫄쫄쫄 여기를 다 거쳐서 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동이야. 즉 얘가 첫 번째 궤도에 있다가 사라지면서 두 번째 궤도로 뿅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보면 롤에서 보면 순간이동 쓰는 애 있잖아. 그럼 걔가 중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뽕 나타나잖아.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걸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교과서에 이렇게 있네요. 전자가 줄 거세요. 여기는 94페이지. 교과서 94페이지. 전자가 궤도를 옮길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은 좀 이따 할 거고 흡수되는데, 이때 전자가 궤도를 옮기는 것, 순간이동입니다. 순간이동. 순간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자의 전이라고 한다. 줄 거세요. 자, 이렇게 흡수하면 바깥쪽으로 전이. 그러면 당연히 방출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바깥쪽에 있다가 빛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에너지를 써버렸어. 방출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밑으로 이렇게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뿅! 순간이동을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전이라고 했죠. 자, 이거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거지. 아니,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 첫 번째 궤도에서 이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 얼마였어? 제일 작았잖아. 마이너스 붙이고 13.6 일렉트론 볼트였죠. 맞죠? 하면 두 번째 궤도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였잖아. 그치? 바깥쪽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잖아.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치? 세 번째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였죠. 맞죠? 자, 꼭 기억해야 돼요.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뭐다? 에너지 중위는, 즉 에너지 값은 커진다. 이거는 지금 화살표는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커진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빛 에너지 있죠. 이 궤도와 요 궤도, 이 궤도와 이 궤도 사이에 에너지 차이 있죠.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야만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애중간하게 이 사이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받으면 점프를 못해. 꼭 그 값이어야 돼.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 끄세요.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상수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빛 에너지, 광자라고 적혀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빛은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화면이 안 났구나. 쏘리.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식이 나오죠.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E라고 두면 얘는 뭐냐? E는 뭐다? 에너지 차이. 어디에?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를 E라고 두겠다. 광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 광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광자라고 이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빛은 되게 특이해요. 빛은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엄청나게 싸웠어. 왜냐면 빛은 입자다. 입자의 성질 가지고 있거든. 다른 과학자들은 야이 무슨 입자야? 왜 입자? 이게 왜 알갱이야? 얘는 파동이야. 전자기파처럼 파동이야. 이러면서 과학자들끼리 겁나게 싸웠어요. 그러나 요즘에 밝혀진 바로는 어떨 때는 빛은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남자처럼 행동하다가 어떨 때는 여자처럼 행동을 해. 지 마음대로야. 그냥 어떨 때는 입자이다. 어떨 때는 파동이다. 자기 마음대로야. 근데 둘 다 맞아요. 입자이면서 파동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입자일 때는 얘를 뭐냐면 빛을 광자라고 하고요. 파동일 때는 광파라고 해요. 그냥 그렇구나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자,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빛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여야 됩니다. 이 궤도와 이 궤도의 에너지 차이, 즉 첫 번째 에너지와 두 번째 에너지의 차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값은 이 에너지는 어떤 식이 있느냐? H, F라는 식을 만족을 합니다. 여기서 H는 신경 안 써도 되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플랑크 상수. 상수가 뭐라 했어? 아주 복잡한 뭐? 숫자라고 했지. 이거 나오잖아.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퍼 세컨. 이게 뭐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숫자예요.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F예요. F. F는 프리퀀시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얘는 뭐냐면 진동수예요. 진동수.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파동의 진동수라고 해서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 너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진동수는 나중에 엄청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좀 합시다. 잘 보세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만약에 크다면, 그냥 크다는 표시예요. 같아야 되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 크겠죠? 맞죠? 그게 아니라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만약에 작다면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에너지 차이가 크면 진동수는 크고 에너지 차이가 작으면 진동수는 작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과서에 좀 더 줄을 좀 그어 볼게요. 자, 여기 요 부분 보호의 가정에 따르면 가설에 따르면 그림 2-17과 같이 원점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이 부분 선생님 설명 다 했죠. 원자에서 전자가 특정한 궤도, 특별한 궤도만 허용하고 우리 앞에서 했죠. 그리고 각각의 궤도에는 전자가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가진,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만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고급된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양자역학 많이 들어봤잖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한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근데 양자역학은 선생님도 배웠지만 대학교 때 배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어려운 말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붙였네. 양자화네. 불연속적인 값이네. 불연속적인 값을 양자라고 한다. 양자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원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부터 n 이꼴로 퀀텀 넘버 양자수 1, 2, 3 인 궤도라고 하면 n을 뭐라고 한다? 양자수라고 한다. 여기 줄 거 넣으세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공부하는 거는 조금 어렵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양을 조금 줄일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이 녀석 한번 빛 에너지는 HF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 어이구, 한번 보자.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네. 이제는 뭐 대충 알겠죠? 그러면 A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가는 녀석.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겠네.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갔으니까. 맞지? 쭉 바깥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은 녀석이 낮은 쪽으로 가려면 자기가 에너지 갖고 있는 걸 방출해야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B하고 C는 뭐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흡수하는 과정은 A. 방출하는 과정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B. 그리고 C다. 그럼 이때 B와 C 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진동수, 일단은 진동수 가기 전에 여기를 가려면 뭘 해야 돼? 에너지가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큰 거니까. 이 상수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맞죠? 맞잖아. 오케이? 그러면 보자. B와 C 중에서 에너지 차이, 두 궤도에 여기 방출되는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죠.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에너지 차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 에너지 차이, 요 녀석과 요 녀석 에너지 차이 뭐가 더 커? 당연히 C가 더 크겠죠. 맞죠?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C가 뭐보다 커? 에너지 B보다 훨씬 크잖아. 맞지? 크면 당연히 뭐도 크겠어? 진동수도 C의 진동수란 뜻이에요. C의 에너지란 뜻이고 B의 에너지란 뜻이지. 에너지 차이란 뜻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B의 진동수보다 더 크겠지. 그러면 뭐 B, C 중에서 에너지 진동수가 큰 거는 어느 과정인데? B 과정이겠지. 맞아요? 아니, B 아니지. 뭐하니? C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보자. 얘는 이제 궤도로 나타낸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면서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즉, 이쪽이 뭐? 바깥쪽 궤도라는 뜻입니다. 이쪽이 뭐? 안쪽 궤도. 나와있죠? 양자수 1, 2, 3, 4, 5. 즉, 원래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이렇게만 나타낸 거야. 어려운 거 없지. 맞지? 자, 그럼 어디에? 뭐가 원작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원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오케이?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오케이, 갑니다. 에너지 흡수하는 과정은 뭘까? A, B, C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바깥쪽 궤도, 즉, 높은 에너지 준위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뭐야? 똑같이 또 A죠? 에너지 방출하는 거는 B나 C가 되겠네요. B, C. 하면 B, C 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진동수 똑같잖아. 뭐?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큰 거. B는 얘와 얘 차이고, 요만큼 차이고, C는 얘와 얘 차이잖아. 어디가 크니? 에너지가 어디가 크니? C가 크잖아. 뭐보다? B보다. 그럼 당연히 진동수도 C의 진동수가 뭐보다 크다? B의 진동수보다 크다. 왜? 무슨 식 때문에? E는 HF라는 식 때문에 여기 에너지 차이가 크면 뭐다? 이거 신경 쓰지 말랬죠? 진동수 차이가 크다. 선생님, 이게 좀 어려운데도 왜 계속 하냐면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